네, 안녕하세요. 리본모입니다. 최근 시장 좀 빠지면서 좀 다양한 또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부터 바뀌는 그 개인 투자자들 대주주 요건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들 아시겠지만 한 개인 투자자가 한 종목에 이제는 원래는 15억이었는데 바뀌어 가지고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었을 때에 거기에서 만약에 수익을 만약에 난 상황으로 올해 말까지를 지나서 넘어간다. 안 팔고 그런다 한다면 10억 원 이상 되는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이익을 실현했을 때 거기에서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크게 부과해 버리는 약 한 25%에서 한 30% 정도의 언저리에 되는 매우 큰 세금을 부가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아 지금 올해 12월 26일 날 때까지는 해당하는 물량들을 좀 강제로 좀 매도를 좀 해야지만 그 대주주 요건에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12월 달에는 내내 그 개인 투자자들의 큰 손들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음 사실 2017년 같은 경우에는요. 아시겠지만 원래는 대주주 요건이 한 종목 25억 원 이상 갖고 있는 게 대주주였는데 그때 2017년 때 25억 에서 15억 으로 내려갔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2017년 12월에 똑같이 2년 전 똑같이 지금하고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온 물량들이 12월 달 한 달간에만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무려 5조 원 이상 나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음 지금 올해 초부터 오늘까지 코스닥에서만 개인들이 무려 7조 원 이상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순매수한 물량들에서는 분명히 큰 손들도 한 종목에 10억 원 이상 갖고 있는 물량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고요. 또 올 한 해에 증시를 이끌었던 스타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들에게는 더더욱 더 큰 손들이 지금도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 물량들이 12월 달에는 이 화면에 나온 것처럼 회피 물량 때문에 매도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인 거죠. 그걸 조심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요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제 지금은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둘 다 10억 원 이상을 갖고 있다 한다면 인제 대주주 요건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걸 회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지금 현관에는 지금 이 파란색으로 제가 칠해 놓은 것처럼 세무업계에서 뭐 12월 어느 그 딱 특정한 마지막 날짜 그 날짜 때에 금액이 넘냐 안 넘냐 그 기준을 보지 말고 아 그냥 12월 한 달 동안 평균의 그런 금액을 가지고 대주 조건을 참고하자마자 할 수 있는데 이래 버리면 당 이 물론 이게 지금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세정 당국에서 지금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논의를 하는 중이긴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좀 노이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 다음 주에도 이 세정 당국에서 나오는 대주주 요건 관련한 그 기준을 12월 말 하루로 할 것이냐 지금처럼 아니면 12월 달 평균의 평단으로 볼 것이냐 이 두 가지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좀 귀담아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주주 요건 관련해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화면을 보신 것처럼 코스닥 신용 잔고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쓴 내용인데 최근 지수는 빠지는데 신용 잔고는 줄지 않고 있네요라고 써 있습니다. 거의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거의 10조 원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중 무역 협상, 다음 달 영국 총선에 있는 브렉시트 관련 12월 달에 아람코 상장에 따른 외국인 자금 추가 이탈될 수도 있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또 개인 대주주 요건 회피성 물량도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코스닥 시종 잔고도 지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에도 좀 조심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까지는 지수가 많이 올랐잖아요. 뭐 지수가 지금 빠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수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코스닥이. 물론 지수가 빠진 다음에 신용 잔고의 그런 그래프는 후행해서 물론 움직이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잔고가 4조 원을 넘어서 5조 원까지 쌓였기 때문에 분명 이거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을 매매할 때 특히 본인 회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종목을 보셨을 때 신용 잔고율이 5% 이상 되는 종목들은 조심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 또 뭐 지금부터 해서 12월 달 내에 신규 종목을 매수하려고 할 때 그 매수 대상을 여러 군데로 체크할 때에 여러 가지 보다가 그 종목 사고 싶은데 신용 잔고율도 봤더니 이거 막 8% 9% 그러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12월 달에 이러한 지금 큰 이슈가 있는데 굳이 그런 종목들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정말 뭐 하루 이틀치기 단타라고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굳이 매매의 최우선 순위로 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도 한번 우리가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그리고 보시면 어, 코스피 이제 지금 지수는 빠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약 4조 1천억 정도의 신용 물량이 파란색 그래프처럼 꺾이지 않고 올라가는 중이고요. 우리에게 더 민감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최근에 지수가 빠졌지만 빨간색 그래프처럼 원처럼 하지만 신용 잔고가 지금 5조 3천억씩이나 쌓여 있고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파란색 그래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이 신용 잔고가 부담이 될 거예요. 지금 한 4개월 사이에 무려 1조 원이나 되는 막대한 그런 신용 잔고가 지금 쌓였습니다. 분명히 이게 12월 달에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요, 올 한 해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스타 종목들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제약바이오 됐든 5G가 됐든 또 몇몇 종목들 됐든 그 종목들은 과연 이 대주주 요건과 또 신용 물량, 신용 잔고 부분 이 두 가지에 다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제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좀 종목들 위해 적어봤는데요. 자, 올 한 해 스타 종목들 대주주 양도세 조건 체크 여부, 또 신용 잔고 체크 여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HLB, 음, 이 종목은요. 최근에 21만 원에서 주가가 12만 원까지 빠졌다고 하더라도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올해 거의 뭐 내내 요만큼에 되는 해당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샀던 대주주들이 이미 지금 12만 원대에 지금도 이미 한 2배, 3배 이상 수익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종목 제가 지금 화면이 좀 작은데요. 여기 지금 이 부분에 지금 제가 신용 잔고율을 지금 화면을 좀 이렇게 박아놨어요. 저 화면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종목들마다 신용 잔고율 현재 상황은 구두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HL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대주주 조건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12월 달에 개인들 물량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대주주 요건 해당 되고 있고 하지만 신용 잔고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 그거 말고도 수급적으로 보시면 어쨌든 12월 달에 HLB에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은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추가로 최근에 주가가 빠지면서 외국인들도 지금 한 달째 물량을 팔고 있고요. 기관들은 7월 달부터 내내 물량을 팔고 있고 지금 외국인 기관 둘 다 물량 팔고 있는데 추가로 개인들도 물량을 12월 달에 팔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 수급 3주식 주체가 다 지금 12월 달에는 HLB를 매도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HLB는 굳이 없는 사람이 한다면 뭐 매수를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별로 매수할 필요가 있나 생각 들기도 하고요. 당장 뭐 12월 달에 HLB 관련해서 뭐 좋은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또 당장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이제 시장이 12월까지도 조금 좀 노이즈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빠지고 있는 이렇게 급등한 종목인 HLB를 신규로 매수를 많이 할까? 쇼커버링이 아닌 이상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HLB는 좀 조심을 더 하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라젠 이 종목은 뭐 이미 주가가 아쉽게도 많이 지금 빠져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빠져있는 동안에 지금 신용 잔고율도 1%도 되지 않는 0.3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신용 물량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종목이고요. 또 대주주 요건 같은 경우에도 이미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뭐 누가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냈겠습니까? 예, 수익 낸 사람이 거의 없죠. 그래서 신라젠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아래로 빼버릴게요. 음, 신라젠. 그렇죠? 그리고 헬릭스미스.
이 종목도 올 한해 좀 뜨거웠던 종목인데 현 상황에서는 주가가 그래프처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미 이 종목도 신라제과 같이 뭐 큰 선 중에서 누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헨리 스미스 이익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겠죠. 그래서 헨리 스미스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신용 잔고도 현재 2.6%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헨리 스미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 두 가지 요건에는 해당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제 메지온.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달 동안에, 거의 2, 3주 동안에 25만 원에서 13만 9천까지 빠지는 매우 큰 하락을 보였지만 그래도 지금 올 초부터 이렇게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원 그려놓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샀던 큰 손들은 지금 이 13만 원 가격대에서도 이미 2배 이상의 큰 수익이 난 상황입니다. 2배든 50% 이상이든 메지오는 대주주 조건이 해당이 돼요. 매도 물량 나올 수 있습니다. 회피성 물량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지금 주가 빠지다 보니까 현재 잔고율은 한 2.5%입니다. 그래서 신용 잔고 관련해서는 큰 리스크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메지오는 대주주 조건에 대한 매도 물량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KMW.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8만 원대부터 해서 2개월 동안 4만 5천 원까지 주가가 많이 밀렸지만 올 초에 얼마였습니까? 올 초에 11,000원, 12,000원이었어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요. 그리고 당장 올해 5월, 6월만 보더라도 3만 원대였습니다. 주가가. 지금 45,000원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나 최근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회피성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도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수익 크게 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12월 달에 대주주 회피성 개인들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부분이 있고 잔고율은 3%입니다. 3%라서 크지 않다고 보이고요. 신용 잔고율은요. 근데 이 종목은 보면 KMW는 최근에 저도 이 종목을 제 유튜브에서 몇 번 다루긴 했는데 제가 5만 원 이상을 돌파를 크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론 앞으로의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만 이 단기적으로 이번 12월 달만큼은 좀 개인들의 물량 회피를 좀 해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위기만큼은 넘긴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 타임을 잡아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현재 지금 주가가 빠지면서 12월 달에 개인들 물량도 나올 수도 있고 추가로 현재 외국인들도 한 달째 물량 빼고 있고 기관도 물량 계속 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기관, 외국인, 개인들 모두 다 12월 달에도 물량은 좀 나올 수 있어서 이 종목도 지금 HLB처럼 조금 조심을 더 해야 되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이솔루션 또 많이 올랐죠. 지금 주가가 44,000원 라인이지만 7만 원 대비해서 많이 빠졌지만 역시나 이 종목도 대주주 입장에서는 큰손 입장에서는 올 초부터 매수했다 한다면 이미 지금 주가에서도 거의 지금 3배, 2배 이상 수익 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종목도 대주주 요건에는 해당이 돼요. 물량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요. 현재 신용 잔고율도 7%예요. 이거는 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12월 달에 대주주 요건뿐만 아니라 신용 물량도 털릴 수도 있는 부분도 우리는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차트 보시면요. 오늘 빠진 것 때문에 음, 지금 45,000원이라는 중요한 지지선도 깨버렸고요. 동시에 200일선 장기 이평선까지도 깨져버렸습니다. 하방이 더 열려 있는 부분이에요. 이 하방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당장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코스닥 시장도 빠지는 상황인데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달에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이솔루션은 좀 더 조심 좀 하자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네페스. 네페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지금 36,000원대부터 많이 빠졌지만 22,000원 빠졌지만 지금도 역시나 앞에 오일솔루션하고 비슷하게 올해 초부터 올해 5월까지 사시는 분들도 큰 손들도 다 지금도 수익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대주주 요건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요. 신용 잔고가 지금 9%예요.
조심해야겠죠. 과연 개인들의 많이 나올 수 있는 물량을 외국인이 최근에 지금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데 과연 얼만큼 방어했을 수 있을지도 좀 봐야겠습니다. 네페스도 조심을 해야 될 종목이에요. 신용 물량 많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스타 종목 MC넥스. 이 종목도 보시면 지금 최근에 8월, 9월에 매수하신 큰 손들, 올 초와 올 4월까지도 매수하신 이 큰 손들은 지금 다 수익이 20-30% 이상 난 상황입니다. 크게는 뭐 2배 이상 수익 나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 종목도 역시나 대주 조건에 포함됩니다. 또한 신용당부가 현재 6%예요. 이 종목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 한 해 스타 종목들에 대한 점검도 해봤고요. 그래서 이 여기 써있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고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물론 그거를 외국인과 기관들이 잘 받아주면 상관없죠. 오히려 수급의 형태는 양질의 수급으로 바뀔 수 있겠지만 이번 12월 달에 어제도 제 유튜브 영상 드렸지만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이벤트들이 좀 짚고 넘어갈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 12월인데 과연 얼마나 외국인과 기관들이 12월 달에 조모트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수급 공백을 느낄 수 있다 한다면 지금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더 수급적으로도 조심을 해야 될 종목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특히 이제 신용 잔고를 체크할 때 정치 테마주랑 대북주를 또 안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너무 정보도 너무 많다 보니까 체크하기는 좀 다 체크하기는 이 시간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정치 테마주 및 남북 경협주들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좀 체크해 볼까요? 뭐 예를 들면 남성 이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좀 빠졌다 하지만 올 초에 매수하신 큰 손들은 다 지금 이익이 거의 지금 한 50% 이상 난 상황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남성도 조심해야겠네요. 그래도 한번 써볼까요? 남성도 대주주 요건. 그리고 이 종목도 당연히 원래 정시테마주랑 남북경합주는 시종 잔고가 원래 다 높아요. 뭘 봐도 높습니다. 잔고 지금 현재 7% 조심해야 되고요. 남성도요. 한창 이것도 이거는 수익이 크게 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지만 어쨌든 이것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한창도 보시면 근데 이거는요 지금 화면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좀 잘 조맣게 나와 있는데 지금 신용 잔고율이요 12%입니다. 이거 지금 매우 높아요. 이 한창도 만약 12월 달에 주가 지수가 더 빠져버리면 한창에서 신용 물량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또 종목 보면 또 뭐가 있죠? 또 유명한 종 예를 들면 써리전자. 이거는 지금 주가 지수도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오랜 기간 동안에 큰 손들이 다 수익이 지금 많이 난 상황입니다. 써리전자도 조심해야겠네요, 이것도요. 그리고 신용잔고도 현재 10%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정치 테마주랑 남북경합주들은 웬만해선 다 지금 12월 달에 조심을 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개인들 물량 때문에. 특히 또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도 좀 작고 또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줄 어떤 뭐 연기금이든 투신이든 금투든 외국인이든 그런 양질의 수급 주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정치 테마주와 남북경합주들은 12월 달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남북경합 관련해서 이번 12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정말로 열리거나 또는 그 앞전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돼버리면 그에 관련해서는 남북경합주들 뭐 철도 종목들이나 뭐 DMZ 종목들이나 개성공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2, 3일 정도 스윙으로 매매할 수 있는데 뭐 정시 테마주나 남북경합주를 좀 긴 관점에서 매매를 굳이 12월에 신규 진입을 해야 되냐? 굳이 이렇게 대주주 요건과 시험장고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뻔히 보이는데 그런 스윙이나 1, 2개월, 2, 3개월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매매를 굳이 12월에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 대표적인 것 종목들을 좀 체크해 봤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서 투자자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음 대주주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종목들인지, 특히 또 이제 신용 잔고에 해당하는 종목들인지, 내 종목은 신용 잔고율이 5% 또는 한 7% 이상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다른 또 좋은 내용도 있게 되면 바로 또 영상 촬영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들이 도움되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